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틱장애입니다. 이 틱장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 특정 음성을 반복하는 질환이죠. 이 소아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경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 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를 둔 이 부모님들은 참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틱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들께서 틱장애 아이들을 케어할 때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소아 틱장애 아이들은 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혹시 타우린이라는 영양소 들어보셨나요? 이 에너지 음료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이 타우린도 틱장애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타우린은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 이 가바의 전달 기능 개선을 통해서 틱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타우린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타우린은요, 갑각류나 어패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어, 오징어, 새우, 조개, 홍합, 굴 이런 것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는 아니죠. 비린내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타우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신선한 재료로서 잘 조리해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히스타민이나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레토르트 식품 혹은 양념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서 타우린이 함유된 음식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타우린을 영양제나 보충제로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서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식단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과자나 빵, 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틱장애 아이들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 운동이 도움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12,000보 이상을 걷는 신체 활동이 활발한 아이들이 이 신체 활동이 적은 아이들에 비해 틱 증상의 심각도가 낮고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뛰어나며 학업 효율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혹 이 격렬하게 운동을 한 이후에 아이들의 틱 증상이 심해지는 걸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몇 시간 내지는 며칠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틱 증상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이가 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시킬 필요는 없고, 적절한 강도 혹은 낮은 강도도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그리고 30분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틱 증상이 있다 보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격려와 응원을 통해 아이가 외부 활동 그리고 운동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시청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TV를 오래 보는 것도 이 틱장애 증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시청은 틱장애와 매우 밀접한 도파민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틱 증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요, 이 틱 증상 관리를 위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미디어 시청 시간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학계에서는 틱이 심한 친구들에게 디지털 디톡스, 즉 전자제품을 중단하는 걸 3주간, 디지털 디톡스를 3주간 해보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미디어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약속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전자기기를 끊어버리시거나 못 보게 하는 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자칫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심리적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의 약속, 동의를 통해서 미디어 시청 시간을 제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불어 한의학적인 치료도 아이들의 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이 12주간 소아 틱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침 치료를 받은 아이들의 틱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음성 틱 증상에 좋은 효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발표된 한 메타 분석 논문에서는 한약과 침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이 틱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니 틱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염두에 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또한 마사지나 지압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게 두피를 가볍게 지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가볍게 지압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목이나 어깨를 살살 문질러 주듯이 혹은 주물러 주듯이 지압,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아이의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친밀감을 높임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틱장애는 소아에서 유병률이 무려 10%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도 있을 정도로 더 이상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4주 이내에 증상이 없어지는 일과성 틱장애인 경우가 많으니까 생활관리를 통해서도 빠르게 아이들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사라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던 음식, 운동, 미디어 노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의 틱 증상 조절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